안녕하세요. 청소년 온라인 농부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법 어디 없을까?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쿠팡 파트너스도 할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영상을 다양하게 찾아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뿐입니다. 자, 오늘은 26년 첫 영상으로 하루 1시간 하고 3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 해당 글 자체를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자체를 전자책이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20년 부업으로 취스토리를 추천한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부업 추천 이유에 공감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블로그 부업을 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루 1시간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루 2시간 한다 해서 효율이 더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정도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1시간을 6번씩, 5번씩 끊어서 10분씩, 5분씩 끊어서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 컴퓨터,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사장님, 손님, 진상이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즐겁게 부업을 할 수 있고 준비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씻고 나갈 필요가 없고 옷을 갖춰 입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해도 되고 맥주 한 캔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컴퓨터 인터넷만 이미 되어 있다면은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부업을 하다 보면은 AI 관련 지식을 충분하게 학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하건 쿠팡 파트너스를 하건 제휴 영업을 하건 스마트 스토어를 하건 이 부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홍보 그리고 글쓰기에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확장하고 싶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익힐 수 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이 블로그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보고 최근 제가 7일간 얼마나 글을 썼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보면서 과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7일 제가 27일부터 1월 2일까지 글을 36개 작성했습니다. 7일간의 약 글을 하루에 5개씩 작성을 했고 7일간 조회수는 약 3만회, 평균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일간 수익은 144달러가 나왔고 원화로 치면은 20만 8천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었고 한 개 포스팅당 제가 6분 정도,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36개를 작성했을 때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이것을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포스팅당은 5,700원, 시간당은 5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시간하고 30만 원 버는 법. 그러니까 월 30시간을 쓰고 30만 원 벌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는 5만 원 버는데 나는 그러면은 만 원 버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이번에는 또 연말 특수 12월 말일 날 30달러, 40달러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된 것이지 저도 하루 목표는 30분 하고 하루에 만 원 버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수익이, 이런 방식이 누구나 가능할까라고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라고 보면은 블로그 포스팅 아마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글 한 개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데도 대부분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썸네일 그 안에 포스팅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찾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죠. 그래서 글을 쓰는 준비 과정만 해도 벌써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분에 30분에서 시간을 걸려서 글을 열심히 작성했다. 그런데도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 글쓰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유입, 조회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또 발생하지 않고 이 시간만 많이 쓰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4개, 5가지의 문제만 해결하면은 티스토리에서 하루 1시간 내로 글을 쓰면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연습을 과연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우리가 글쓰기 루틴을 익혀야 되고 내 루틴을 정한 다음에는 미친 듯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초보자일 때는 내가 그거를 숙련시키고 이 스킬을 굉장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그게 숙달되고 나면은 질적인 부분, 퀄리티를 좀 올리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키워드를 정리해 놓고 보기 쉽게 엑셀로 정리를 하던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20개 정도는 AI 툴로 쉽게 1분 내로 만들어서 저작권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상위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글쓰기 속도를 더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빨라진 속도만큼 내가 하루에 1시간에 글을 하나 적었는데 숙달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에 해서 글을 6개 적었네. 그러면은 30분 동안에 3개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글을 3개만 적어도 만족하던 사람이면은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뭐 워드프레스라던가 구글 블로그로 하루에 30분 정도는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1시간을 쪼개서 나눠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 글쓰기 루틴이랑 미친 듯이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반복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키워드를 처음에 선택한 뒤에, 자, 키워드는 제가 월간 조회가 최소 1000회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키워드를 선택한 뒤에 다음에 들어가서 자동 완성형되는 이 검색어를 제목에다가 직접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챗 GPT,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2000자 이상 되는 이 SEO, 검색 최적화되는 글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감마 AI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에 블로그 글을 다듬어주고 수동 광고를 넣기도 하고 태그를 넣기도 하고,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썸네일을 미리 캔버스 등을 활용해서 상상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감마 AI 생성된 이미지 자체를 글 순서에 맞게 포스팅당 15개에서 20개 정도 블로그에 순차적으로 넣어주면은 글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스팅 완료를 누르시면 된다. 자,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글쓰기의 루틴인데,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정말 몸에 이 숨 쉬듯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켜서 하시게 되면은 글 하나 작성하시는데 손이 빠르신 분들은 뭐 5분에서 6분,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10분 안에는 글 하나를 작성하시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과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회가 안 나오고 상단에 못 올라가는지 한번 영상을 계속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찾는 방법과 이거 쉽게 하는 정리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키워드는 일상 키워드의 궁금증과 문제, 해결책을 포함한 단어가 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도 만들어 놨고, 이 키워드 플래너에 들어가서 마그네슘이라고 검색했을 때 과연 일상 키워드와 그런 문제 해결, 궁금증이 조합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마그네슘과 효능, 마그네슘과 부족 현상, 마그네슘과 영양제 추천, 마그네슘과 하루 권장량, 이런 게 일상 키워드 플러스 문제 해결, 궁금증에 관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월간 조회가 1000이 넘는, 이렇게 봤을 때는 1400회 정도 조회가 나오니까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은 글을 적기에 적합한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언제든지 조회 작성 가능하도록 엑셀로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두고 우리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월간 조회가 1000회 이상 나오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내가 글을 적어야 될 것, 1000회 미만이지만 어느 정도 뭐 500회에서 999회 사이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롱테일 키워드, 메인 키워드에 겸해서 적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밑으로 뭐 300회, 50회, 100회 이렇게 나오는 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검색해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었는지, 몇 번 적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출처의 관련 문서, 이 노출이 많이 나오도록 같은 맥락의 키워드를 N개, 1개 이상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어떤 뜻이냐? 12월 인사말이라고, 12월 인사가 되겠죠. 12월 인사, 12월 인사, 12월 아침 인사, 이런 것을 연결해서 계속 작성을 해주시면은 같은 출처의 관련 문서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같은 출처의 관련 문서가 떴을 때는 상위 포스팅을 하기에 더 용이하고, 같은 조건의 2개 블로그가 경합을 했을 때 거의 동시에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출처의 관련 문서가 있는 이 자료들이 더 쉽게 상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카카오나 티스토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티스토리 글을
한 2,000개 정도 글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 문서의 글이 생길수록 상위에 올라가는 게 더 쉽더라라는 것을 이게 체감적으로 익히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외부 유입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 티스토리는 외부 유입을 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해주시면 좋고, 워프를 하시거나 구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 유입은 반드시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부 유입에 대해서도 제가 근래에 외부 유입을 한 일주일 정도 해보면서 글 하나당 많게는 뭐 조회가 2,000 정도, 500 정도 이렇게 외부 유입 링크 하나로 조회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글 한 개, 이미지 20개를 어떻게 쉽게 만들까? 글 2,000자 블로그 우리가 작성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40대, 50대 이 AI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AI로 작성한다라고 할 때 글 2,000자 마그네슘 부족 현상에 대해서 블로그로 작성해줘. 요 정도 간단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 명령어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의 조건으로 앞으로 주제를 주면은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시고, 다음의 조건을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영상을 뭐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상세하게 명령을 줄수록 나만의 글이 더 독창적이 되고, 어떤 명령어를 줄이냐에 따라서 글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글을 계속 만들어 보시면서 AI와 핑퐁핑퐁을 하시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롬프트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본인이 이것저것을 주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 작성했을 때 상위의 포스팅이 더 쉽게 되는 글, 이런 것을 계속 개선을 하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상위 노출 원리,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내가 적고 싶은 키워드만 적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인사말, 12월 인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 포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제목이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12월 인사말을 알아보세요. 감사를 나누세요. 12월 인사말 정리. 최신 인사말, 감사 인사. 뭐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 롱테일을 우리가 키워드에 붙여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롱테일을 많이 붙일수록, 수식어를 넣을수록 그것의 키워드가 잡히면서 네이버, 구글에서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안 됩니다. 자, 24년만 보더라도 이 8천 조회가 나올 때 네이버에서 뭐 5천, 그 기타 유입에서 네이버에서 거의 1,000이 나오면서 8천 조회 중에 6천회가 거의 네이버에서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25년 현재 보면은 12월 달에 나왔던 이 2,800회 이 폴싱에 대해서는 2,270회 다음 네이버에서는 0건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거의 유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들, 구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 유입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유입이 없기 때문에 티스토리 유입만, 다음 유입만을 목표로 한 글쓰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글을 써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남들이 찾는 글을 적어야 된다. 아까 첫 번째 반대가 되겠죠. 남들이 찾는 글, 데이터에 의존한 글을 적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는데, 자, 키워드 플래너를 활용하면은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12월 인사라고 검색했을 때 12월 인사, 12월 인사말, 12월 인사말 모음, 12월 인사말 문구, 이렇게 옵션들이 쭈루룩 뜨죠. 자, 그런데 이 중에 과연 무엇을 적어야 될까라고 봤을 때 12월 인사는 월간 조회가 208회, 12월 인사말은 2825회, 12월 인사말 모음은 8874회, 12월 인사말 문구는 1031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적었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1번 12월 인사를 제외한 2번에서 4번까지는 유효한 키워드, 3번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키워드. 그래서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3번, 2번, 4번, 아니면 거꾸로 4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키워드 12월 인사말로 이미 벌써 키워드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같은 출처의 관련 문서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엑셀로 정리해서 순서대로 적기만 한다 하더라도 벌써 키워드 3개를 만들고 작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목 앞뒤로 복잡한 내용을 넣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뒤 어미를 자르는 게
제목을 했을 때 굉장히 노출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12월 인사말 모음 안 됩니다. 12월 인사말 모음 맞습니다. 12월 인사말 모음 정리 됩니다. 12월 인사말 모음 10개 이것도 가능합니다. 12월 인사말 모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12월 인사말 모음 정리 안 됩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띄어쓰기 한자 차이입니다. 띄어쓰기 하나 차이. 이 띄어쓰기 한 개의 차이로도 검색이 뒤바뀌는 게 티스토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데 그 띄어쓰기를 내가 어떻게 신경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자동 완성형 검색에 들어가서 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인사말 모음, 인사말 문구 정리 이것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이 10열 인사말 모음의 문구 조회수가 좀 적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500회 미만 뭐 1000회 미만 이렇게 됐는데 이 키워드와 키워드를 합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관련 이 같은 출처의 관련 문서가 많을 때 더욱 쉽게 노출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월 인사말 모음 문구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넣는 것도 어떻게 제목을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제 자료를 구매하셔서도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셔서 글을 적고 있는데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조회가 안 나오고 상위 노출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알아보면은 대부분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제목 앞뒤로 복잡한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 띄어쓰기 정확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결국에 실행 의지가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흔히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알려줘도 안 해요 라고 하는 게 정말 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으로만 보기에는 정보 수집 능력이나 이 영상을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쓰기도 전에 키워드 찾는데 시간을 다 보내더라입니다. 키워드 찾는 법, 정리하는 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렸지만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될지조차도 모르시고 엑셀로 정리하는 것조차도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키워드를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정리해서 적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에이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를 안 찾고 또 적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성과가 안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가이드가 없고 영상만 봐서는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쓰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를 공개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적었을 때 수익이 납니다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실행력이 상위 한 1% 정도인 사람만 할 수 있구나. 나머지 99%는 옆에서 알려주고 한다 하더라도 따라오기가 어렵고 본인이 전자책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실제로 이 실행력이 낮으신 분들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차를 만들 때도 이 글쓰기 이론, 이 파란색 글씨 이론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을 쓸 때 필요한 목표 설정하는 방법, 어떻게 글을 쓸 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넣어드리면서 글 쓸 때 재미있게 지루해서 금방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것을 넣었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목차를 보시면서 본인이 이 목차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는가 이 해답 자체가 이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영상으로 몇 시간씩 찍어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뭐 10분, 20분 만에 찍기는 어렵겠지만 이 목차를 보시면서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과 영상을 보면서 얻었던 정보를 토대로 여기에 대한 답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남의 정보를 보지 않으면서 충분히 블로그 부업으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배포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초반에는 제가 키워드를 140개, 300개 이렇게밖에 제공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벌써 300개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500개, 이번 영상에서 키워드를 400개를 더 추가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키워드 플래너 들어가서 뜻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환단고기 뜻,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죠. 캐대언 뜻, 테토남 뜻, 명포티 뜻, 테토녀 뜻 이렇게 뜻에 대해서 적을 수 있는 키워드가 한 10개, 10개 내외 정도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글을 찾다가 보면은 이 뜻과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는 제가 초록색 글씨로 표시를 해놔서 이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뜻으로 계속 관련해서 이 포스팅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출처 문서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색깔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이 글 400개는 조금 더 보시기가 쉬울 거다. 이전에 있었던 500개랑 중복되는 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넣긴 했는데 중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리고 글을 작성하시기에 그리고 뭔가 카테고리별로 글을 만드시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뜻으로 해가지고 뭐 조회수 많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 제가 12월에 작성했던 이건 11월 30일, 12월 26일, 25일, 5일, 18일 뜻으로 작성했던 이 글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일일이 아까 그 목차에서 내가 정답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의 영상을 보시거나 자료를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십 수백만 원짜리 자료, 강의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워드프레스를 가건 구글 블로그를 하건 네이버 블로그를 하건 티스토리를 하건 이미 머릿속에 블로그에 대한 지식 그리고 키워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렵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이럴 때는 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료를 본다고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게 아님을 굉장히 명심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강의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것을 절대 확정지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비싼 강의가 좋냐? 뭐 싼 강의가 좋냐? 30만 원짜리 강의, 15,000원짜리 강의, 뭐가 더 좋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티스토리에서만큼은 굳이 비싼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애드센스 하는데 굳이 비싼 강의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넓게 봐서 나중에 이 애드센스를 하면서 커뮤니티도 만들고 카페도 확장하고 실제로 직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법까지 알려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뭔가 부업이 아니라 직장처럼 내가 사업의 개념으로 블로그 애드센스를 하시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는 뭐 정말 그런 비싼 자료가 필요할까라는 뭐 생각도 있습니다. 뭐 가격이 비싸서 좋은 거는 구매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력이 구매 가격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30만 원짜리를 산 사람보다는 100만 원짜리를 산 사람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만 원짜리, 15,000원짜리를 산 사람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더 의지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가 확고하고 현실 가능한 수익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은 무료 자료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한 자료, 뭐 툴들을 이런 거를 써보시는 게 현명하다. AI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왜 T스토리일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T스토리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망한 플랫폼이고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거기를 못 놓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T스토리에서는 내가 시작해서 바로 작은 성공을 빠르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보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각 소주제별로 내용들은 제가 더욱더 자세히 직접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다음 영상에는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12월에 적지 못했던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400개 중에 놓친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월에 키워드를 확장해서 작성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래로도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끊도록 하고요. 해당 블로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